강남 캠퍼스와 함께하는 10분의 기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물권 변동 주요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이 변동한다는 뜻은 물권이 취득되어져서 변하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있고로 득, 실,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물권 변동을 끌고 가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식주의 원칙이다. 부동산을 매매로 사든 전세 계약을 하든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등기까지 해라. 이를 무슨 주의? 형식주의. 두 번째, 등기에 공신력을 부인한다.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위조되어서 물권이 이전되면 그 물권을 기초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그 물권은 무효로 됩니다. 그런데 A 부동산이 B에게 원인 무효로 서류가 위조되어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면 B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C의 등기도 뭐로 됩니다? 원인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A는 소유권에 의해서 B의 등기도 말소할 수 있고 C의 등기도 말소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을 회복하든가. 이때 A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근거는 이 무효 등기를 믿어도 뭐에 없다.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 않는다. 왜? 우리 민법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에 그치기 때문에 부실 등기가 태생적으로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제3자가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우리 민법이 제3자를 무조건 희생하느냐? 그게 아니라 사안마다 제3자를 법이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언제냐? A, B 간의 거래가 무슨 매매일 때요? 가장매매일 때. 가장매매일 때는 제3자가 뭐라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양도담보 계약을 했을 때, 양도담보 계약을 해서 A가 소유권을 B에게 옮겨놨다 이거죠. 그죠? 그때도 제3자가 뭐라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A에서 B로 명의신탁이 되었다면 이때 제3자는 선의뿐만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소유권을 차지한다. 이 점에서 우리 민법의 근본적인 뼈대가 되는 부분은 이 등기가 어떻게 됐다면 위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때는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에 뭐가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민법의 근본적인 뿌리이자 대원칙인데, 사안에 따라서 우리 민법이 제3자를 특별히 보호한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가장매매나 양도담보일 때는 제3자가 어떤 요건? 선의이면 유효하게 취득을 하고, 또 명의신탁일 때는요. AB 간의 거래가 명의신탁일 때는 제3자가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래서 제3자가 보호 안 될 때가 있고요. 보호될 때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잘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권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때가 있고요. 등기가 필요 없는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의 집중적인 타겟이다.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 법률 행위일 때가 되겠습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다. 반면에 187조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한다. 이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중에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매매일 때죠. 매매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환매일 때도요. 환매일 때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매매 예약일 때도요. 예약일 때도 등기해야 됩니다. 예약 완결권 행사할 때도. 그 다음 저당권 설정일 때도요. 저당권 설정도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다. 법률 행위로 인한 때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지분을 뭐 할 때요? 포기할 때. 지분 포기할 때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공유 지분 포기나 합의 지분 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외우실 때 매포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요. 매포 점은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도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나한테 생깁니다. 그 다음 이행판결일 때, 무슨 판결일 때?
이행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판결만으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등기까지 해야만 물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행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판결이 확정된 때요, 등기한 때요? 등기한 때다. 그 다음 공유물의 협의 분할일 때요. 공유 부동산을 뭐 할 때요? 협의 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등기를 해야 된다. 협의라는 것이 뭐죠? 내 의사표현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 준해서 등기해라. 그 다음 조정이죠. 조정조서에 의하거나 화해조서에 의할 때도 이때도 다 뭐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를 딱 연결하면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매포점이 뭐 할 때요? 협조죠. 협조. 매포점이 협조할 때 이때 등기가 필요하다. 6개. 이걸로 등기 필요한 경우 클리어. 다음 등기 없이요. 등기를 안 해도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형성판결이죠. 무슨 판결? 형성판결이거나 두 번째는 수용당했을 때 수용, 형수, 그 다음에 상속일 때, 그 다음에 경매일 때. 줄여서 형수상경 4가지 암기하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암기 코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신혼 기간 만료일 때요. 신은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신축에 의해서 빌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거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건물 신축일 때. 그 다음 혼동에 의한 경우. 혼동에 의한 경우에도 등기 없이 물권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 기간이요. 용익물권,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용익물권은 기간이 뭐하면 만료되면 말소등기 하고요. 말소등기 없이요. 말소등기 없이 물권이 소멸한다. 그 다음 저당권은 언제 소멸하죠? 채무가 변제되면 채무가 상환이 되면 말소등기 없이 저당권도 소멸한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형수상경 그 다음에 신혼기간 만료까지. 신혼기간이 만료된 거는 법정해제 그랬어요. 법정해제. 여기서 법정은 법정지상권이 취득될 때도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법정지상권. 또 법정갱신되었을 때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될 때까지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가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법정갱신. 이거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법정지상권이나 법정갱신 또는 저당권이 보통은 계약으로 생기는데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죠?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당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걸 법정저당권이라고 한다. 법정저당권. 이거는 등기를 할 필요 없다. 왜? 여기서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나 취소가 되면 이전했던 물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했던 물권은 등기해야 복귀요.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자동 복귀한다.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물건이 등기 없이 자동 복귀한다. 자동 복귀. 그래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 형수상경 신혼기간 만료 법정해제까지 됐죠. 법정해제까지. 마지막이 바로 네 번째가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을 원시 취득할 때 아파트 401호를 뭐 할 때 원시 취득할 때 등기 요하지 않는다. 그래 공구라고 암기하면 끝. 그래서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하지 않는 경우 여기 4가지로 클리어하시면 완벽하게 문제 한 문제를 득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점유권 주요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점유권의 키워드, 점유의 관념화. 임대인이 부동산을 임대를 주게 되면 임차인이 무슨 점유를요? 직접 점유를 하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합니다. 그럼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은 관념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다. 이를 점유의 관념화. 그럼 이 점유는 누가요? 둘 다 하는데 임차인은 직접 점유를 하게 되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은 남의 부동산을 빌려가지고 점유하는 거니까 직접 점유자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로 된다. 그 다음 점유의 종류에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오죠. 그죠? 이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뭘로 구별하느냐?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권원의 뭐에 따라서? 성질에 의해서 구별을 하는 거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다.
이때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거 있습니다.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거. 첫째, 토지를 뭐 한 사람? 매수한 자. 토지를 매수한 자는 내가 가지려고 한 거니까 자주점이죠. 두 번째, 점유자가 주장했던 권원이요. 권원. 매매라는 권원이 어떻게 했어도 부인당했어도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 해온 이상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주장한 뭐가? 권원이 뭐 했을 때? 부인됐을 때. 얘도 상대방이 타주점유를 증명할 때까지요. 상대방이 타주점유를 증명할 때까지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여전히 추정된다. 세 번째, 권원이 불분명할 때요. 권원이 뭐해도 불분명해도 무슨 점유?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고. 네 번째요, 인접 경계를 조금이요 소량 초과했다 이거죠. 인접 경계를 많이요 소량이요, 이것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 다음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에게는 우리 민법 197조에 의해서 선의 점유자, 선의이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자주점유. 선의이고 자주점유, 그리고 평온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걸로?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한 거를 추정한다. 그래서 점유자에게 우리 민법 197조에 의해서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게 선자, 평온, 공연, 계속이다. 뭐 빼고? 무과실 빼고.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 문제죠. 이 계약 관계가, 매매 관계가 어떻게 되면 취소가 되면, 매매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면 매매가 되었다가 계약이 취소가 되면 매수자였던 사람은 계약 관계가 취소돼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뭘로 바뀝니다? 점유자로 입장이 바뀌게 된다. 그럼 매도인은 팔았던 부동산을 도로 찾아와야 되니까 매도인을 회복자라고 한다. 이때 풀어야 될 주제가 세 가지다. 201조의 과실 문제다. 그 다음 202조는 멸실 문제. 202조는 멸실 문제. 그 다음 203조는 비용 상환 문제. 그래서 201조의 과실, 202조의 멸실 책임, 203조의 비용 상환 세 개를 쪼개서 들어가시는데, 과실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반대로 악의 점유자는, 악의로 점유한 사람은 과실을 취득합니다. 아닙니다. 반환합니다. 돌려줍니다. 반환한다. 이때 대가보상이죠. 악의 점유자가 대가보상할 때는 언제죠? 사과를 따서 먹었거나, 그죠? 닭이 난 달걀을 먹었거나, 그죠? 이랬을 때, 소비했을 때다. 악의 점유자가 뭐한 경우? 소비했을 때는 뭐를요? 대가보상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의 뭐로? 과실로 병아리 20마리를 수치를 못했을 때, 그때도 뭐를요? 대가보상한다. 201조의 과실 문제는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마무리. 다음 멸실 문제는 점유물이 멸실했을 때 선의하고 악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의 점유자는 언제만? 자주점일 때요. 선의고 자주점유자만 남은 거, 멸실되고 남은 거,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반면에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한다. 반면에 선의 점유자라도 타주점유자는 어디로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선의고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을 배상한다는 점의 포인트. 그 다음 203조의 비용상환이죠. 비용상환 문제는 셋으로 1항은 피르비죠. 피르비. 점유자가 피르비를 지출하면 언제? 물건을 반환할 때죠. 물건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피르비를 빼달라고 할 수 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점유자가 물건을 사용할 때, 즉 과실을 뭐하면? 취득하면 통상 피르비는 못 받고 유익비만 받는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점유자가 뭘 취득하면? 과실을 취득하면 피르비를 못 받는다. 유익비만 받아라. 두 번째, 유익비는 포인트가 두 가지다. 유익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회복자 선택에 의해서 상환해라. 두 가지죠. 세 번째는 상환기간 유예죠. 상환기간 유예는 어디만 돼요? 피르비에는 안 되고 유익비만 허용이 된다.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점유권의 주요 키워드를
클리어 해봤습니다. 오늘 10분의 기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